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봤지만 간 물건이 최고예요.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두 번째 중개업소에 가서 또 괜찮은 물건이 있을까봐 가서 봤더니 두 번째 중개업소에서도 간 물건을 보여주는데 그게 또 제일 마음에 들어. 다른 것보다는 비슷비슷하지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중개업소에 가서 이제 더 좋은 물건이 있을까봐 가서 이제 봤더니 역시 또 여러 가지 비슷한 거 보여주는데 값이 최고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중개업소에 가서 앉아서 그냥 간 물건에 대해서 마음에 들리고 그러니까 가격 좀 조정해서 세 번째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서를 샀다고. 그러면 세 번째 중개업소에 앉아서 계약서를 썼을 때 그 전에 갑이라는 물건은 앞에 두 중개업자도 보여줬잖아. 한번 보여줬잖아. 그럼 그게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복비를 세 집에 다 줘야 돼. 그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지. 한 번 보여준 것만 갖고는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요. 대신 처음 약속을 당신만 믿을게요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고 자기들끼리 배제하고 해버렸기 때문에 위약금을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속한 복비 액수하고 똑같은 금액이다. 돈 벌게 되죠. 근데 요 배제 케이스와 관련해서 구별해서 하실 게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B가 C를 갖다가 물건을 한번 보여주고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격도 조정해주고 이산 날짜도 잡아주고 내일 모레 계약서만 쓰면 되고 그렇게까지 만들어줬는데 계약서 쓰기로 한 날에 둘이 나타나지 않더니만 중개업자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계약서 써버리더라. 그런 케이스는 요구하고 틀린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배제시킨 것은 이거와는 달리 바로 뺀 거하고는 달리 이것저것 해줄 것을 다 해줬더니 다 해줬더니 배제입니다. 해줄 거 다 했더니 그때 빼버린 겁니다. 이것은 기여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건 이때는 수수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해준 게 있었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해줬을 때는 복비를 받는 겁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요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전속일 경우에는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벌고 일반의 경우는 돈 못 벌어요. 전속이나 됐을 때 버는 거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가 될 수 있는데 이론상은 다른 겁니다. 요 위약금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언제나 즉시 배제 케이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다 해줬더니 계약서 쓸 때만 뺐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요.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약금이 아니고. 물론 액수는 같지. 이걸 이해하시고. 자, 세 번째. 스스로 케이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고. 스스로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 A가 B라는 중개업자한테 전속 당신만 믿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B한테 이 물건을 의뢰한 거예요. 그렇게 의뢰하고 보니까 C가 나타나서 쫓아다녀. C가. 자기가 사겠대. 그것도 내놓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자, 이랬을 때 중요한 거. A는 전속중개 의뢰해놓은 물건인데 사겠다는 사람이 막 스토커처럼 쫓아다녀. 그럼 그 사람한테 이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전속중개 의뢰해놨는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전속중개 계약 그 성격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전속중개 의뢰해놨지만 자기가 찾아내는 사람 있을 때는 그 사람하고 계약서 쓸 수 있습니다. 요래버릴 수 있습니다. 요래버릴 수 있어요. 여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전속중개계약이 원래 그래요. 응? 의뢰해놨지만 전속중개 의뢰해놨지만 스스로 찾은 사람과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랬을 때 B는 일단 A한테 수수료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매매가 됐는데 지금 전속중개 의뢰받은 물건이 팔렸는데 못하죠. 해준 게 있어야 달라고 하지. 복비 못 받습니다. 위약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약금 달라고 할 수가 없죠. 왜 없습니까? 전속중개 계약 위반이 이렇게 한 것이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전속중개 의뢰해놓고도 스스로 찾아내는 사람과 교섭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전속중개 계약 위반입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A가 B한테 해놓은 말이 있죠. 당신을 통해서 팔게요. 당신만 믿을게요. 그런 말을 믿고 B라는 중개업자가 활동을 이미 시작하면서 비용을 썼을 수도 있다. 그 쓴 비용은 A의 말 때문에, A의 이런 전속중개 의뢰 때문에 쓴 비용이니까 위약금은 달라고 못해도 그 비용은 A가 B한테 보전을 해 주어야 하겠다. A가 물어줘야 돼.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생기냐면 위약금 청구권이 아니고 자 비용 청구권이 생기는 케이스가 됩니다. 스스로 케이스는 제목을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여기서는 그게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비용 청구권이. 그런데 이 B가 A가 전속중개 의뢰했는데 며칠 있다가 A가 전화를 해와갖고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B가 비용은 물어주셔야죠 하면서 비용 청구하는데 이 사람 비용 청구가 270만 원 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속중개 의뢰하면서 90만 원 복비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진짜 270만 원 썼는지 어쩌는지 영수증 보니까 270만 원 쓴 걸로 막 돼 있고 그래. 그래서 270만 원을 청구 들어와. 그러면 A는 270만 원 줘야 됩니까? 아니 90만 원 복비 벌라고 270만 원 비용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아무리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다 물어준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어떻게 했냐면 정해놨어요. 중개 수수료에 어떻게 해요? 50% 범위 내에서 실제 쓴 비용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중개수수료 50%니까 이게 90만 원의 절반인 45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쓴 비용을. 그러니까 270만 원 썼다고 해가지고 270만 원 청구 들어오더라도 A는 얼마만 주면 된다는 뜻입니까? 270만 원을 비용 썼다고 해도 얼마만 A는 주면 됩니까? 절반인 90만 원의 절반인 45만 원만 주면 끝이지. 그죠? 만약에 B가 비용을 갖다가 의뢰를 받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돼버렸고 이렇게 팔아버렸고 비용을 쓴 거 보니까 10만 원 정도 썼어. 자 그러면 이때는 얼마를 갖다가 A는 물어줘야 됩니까? 45만 원입니까? 아니죠. 10만 원만 쓴 비용만. 그러니까 이 50%가 이게 한계입니다. 한계. 50% 범위 내에서 실제 쓴 비용이죠. 이랬을 때는 이거. 이렇게 됐을 때는 45만 원까지만. 이렇게. 자 시험에서는요. 이 스스로 케이스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었다고 그랬습니다. 권리 중에서는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할 수 있어요. 전속중개 의뢰해놨어도. 그러니까 위약금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요거 가지고 몇 번 물어봤습니다. 중개수수료 50%는 무조건 비용으로 주는 게 아니고 50% 뭐예요? 범위 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요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제 사례를 자, 약속을 90만 원 했는데 10만 원 썼다. 그러면 10만 원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45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교재는요. 161페이지. 큰 4번 밑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죠. 그 동그라미 1번이 다른입니다. 다른. 제목만 써주십니다. 지금 읽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실 때 동그라미 1번 왼쪽에다가 다른 제목을 써두시고 다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왼쪽에다 제목을 써주시는데 배제 케이스. 배제라고 써두시고 162페이지요. 동그라미 2번 있죠? 거기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붙여요? 배제. 동그라미 2번은 배제고 그 박스 밑에 가로 2번 있죠? 가로 2번. 박스 밑에 가로 2번 보면 지출비용 지불 의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스스로 이렇게 제가 칠판에 쓴 그 이름하고 붙여놓은 거하고 조금 달라서 그걸 연결시켜야 됩니다. 가로 2번은 스스로 케이스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교과서에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지는 않겠고요. 일단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유효기간. 큰 5번 보세요. 이 전속중개계획의 유효기간은 시험에서요. 내용은 별 것도 없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유효기간은 약속시간입니다. 약속시간. 그래서 물건 내놓으면서 이달 말까지 팔아주세요. 이달 말까지 전세 구해주세요. 이달 말. 그게 유효기간이에요. 약속시간. 약속시간. 유효기간.
상가 빌딩을 갖다가 내놓으면서 6개월 내에 팔아주세요. 그게 유효기간.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한 달로도, 6개월로도, 1년으로도 정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법은 당사자가 이 유효기간에 대해서 약정을 안 했다면 그때는 3개월로 된다고 정해놨습니다. 그게 밑에 나오죠? 가로 1번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그때 전속중개계약서상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이 우선하죠? 없을 때만 어떻게 됩니까? 3개월 이렇게. 자, 첫째 시간에 이 전속중개계약을 갖다가 봤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16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